네, 안녕하십니까.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설행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생전 경험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고민이 있는 중에 오늘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화면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주제는 아메이 비즈니스의 고객 질의 응대 요령입니다. 먼저 시대적 상황을 먼저 고민해 보면 코로나와 제가 볼 때 망각이라는 소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구촌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끝없이 발전해왔던 문명은 지구를 하나로 묶어냈고 그 결과 아주 편리성과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또 이런 위기 대처 능력은 고민하지 않았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또 국면을 맞이하는 시점에 또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또 성장한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최근에 키신저의 얘기를 빌면은 이 팬데믹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시대에 접하게 될 것이다. 많은 변화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것을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들었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도 앞으로도 코로나는 수없이 세균 전쟁은 우리는 당면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시간들을 또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주 접하지 못했던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저 열심히 치달아왔던 우리 인생의 한 획을 긋으면서 또 준비하고 무엇을 하고 달려왔는지, 난 어떤 목표로 인생을 살아왔던지, 어떤 가치관으로 삶의 질을 준비해 왔던지에 대한 고민들이 그동안 없이 지내왔던 시간들을 어쩌면 집에 있음으로써 시간이 많이 주어짐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좀 더 느끼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본 시간들을 갖는다는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가 꼭 아주 악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된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 지난 4월 5일 날 있었던 이글드림 전체의 무빙업 세미나입니다. 한 2,000여 명의 접속자가 함께 접속에 들어오면서 우리 모두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미팅을 하게 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또 도전이고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들은 또 함께 공부할 수 있었고 또 감동이 전해지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또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미팅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또 긍정적으로 보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집에서 열심히 또 아주 편한 자세에서 미팅에 참여하고 학습한다는 점에서는 또 유리한 면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로 흩어진 파트너들을. 그래서 줌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줌을 하고 또 라이브 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데 제가 써보니까 줌의 활용도가 좋아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그 나타난 왼쪽 화면에 보면 보이는 모습들이 지금 줌을 통해서 4월 1일 날 드림나이트 겸 맥주 파티 겸 이렇게 해서 저쪽에 보면 지금 호주에 가 계시는 도정민 가정진 리더도 지금 접속해서 들어왔고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인사 서로 나누고 또 축하할 일을 또 축하하고 또 꽃다발을 증정하고 또 맥주 건배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많이 또 활성화시켰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리더분들은 지금은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면을 찾아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금 이 위기에 보다 나은 방법으로 함께 고민하는 것이 리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각 리더분들은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줌이라든지 또는 라이브톡이나 또는 라이브 인스타의 라이브 방송이나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국경제에 나온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공동의 문화를 바꿔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들이 지금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PPT 자료들을 또 활용하고 또 줌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건배도 하고 또 이제 축하도 하고 함께 나누면서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이 비즈니스가 굳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장점으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뎁스에 파트너들 몰랐던 분까지 서로 알게 되고 모르던 분까지도 직접 이렇게 화면에서 만나고 인사 나누고 볼 수 있는 점이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즈니스의 모델들은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많이 변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 강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1959년이다. 그죠? 59년산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통영에서 태어나서 6남이녀 7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아주 평범한 셀러리맨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그냥 살았죠. 별 특별한 뭐 꿈이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도 없고 저희 아버지는 자녀가 6명이나 되니까 열심히 살으셨죠. 얘들 하나도 굶겨 죽일까 봐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열심히 근무하시고 돌아오시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저희 아버지가 잘하셨던 것 기억이 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살림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는데 책 산다 하면 언제든지 두 말 하지 않고 돈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책을 좋아하거나 잘 읽는 편은 아닌데 주로 활용했던 게 이제 책을 산다 해가지고 돈 받아가서 그게 삥땅 쳐서 다른 데 쓰는 거 이런 거 주로 하잖아요. 우리 그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책 사는 일과 굶겨 죽이지 않는 것이 아마 아버지는 몰두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6남이녀 7번째로 태어나서 통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사대를 가서 제가 교직에 들어섰고 83년 산청중학교를 출발해서 7개 학교를 거쳐서 2002년 부산 구서여자중학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제 아래는 제 딸입니다. 딸과 제일 유사진이 제 딸과 함께 찍은 전 가족입니다. 딸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되니까 사이가 생기고 부부 사이에 또 아주 천사의 하느님의 하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손녀가 태어나고 손녀 지금 둘째도 지금 6월에 또 나옵니다. 또 손녀인데요. 손녀가 둘이나 얻게 돼서 그렇죠. 전 가족이 5명이 됐죠. 아주 행복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결혼하고 손자 손녀 안 보신 분은 모르실 텐데 정말 손자는 애인이라 하잖아요. 자식은 또 원수를 하잖아요. 빚쟁이 돈 받으러 나온 빚쟁이라고 표현하는데 결혼하셔서 자녀가 결혼을 하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요새 4살 된 손녀와 자주 놉니다. 외할아버지 놀자 이렇게 해서 같이 놉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반말도 하고 하는데 반말한 손녀에게 버릇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릇을 없다고 말해도 버릇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같이 놉니다. 세월이 흐르면 또 뭐 알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교직을 2002년도까지 관뒀고, 그 다음에는 이제 98년에 아메이를 처음으로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98년 5월에 김종열, 그때 울산중앙고등학교 같이 근무했던 김종열 선생님으로부터 스폰서님이죠. 현재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이신데 그분으로부터 아메이를 이렇게 소개를 받고, 그 이후에 바로 5월 28일인가 뭐 날짜는 정확히가 안 돼. 그때부터 이런 교육 시스템을 받았고,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DBC가 아니고 똑같은 건데 고 다이아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챙겨보니까,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챙겨보니까 고 다이아스쿨에 이런 수료증이 있었습니다. 98년 6월 28일 날 수료한 수료증입니다. 졸업장도 아니고 그냥 개근상도 아닌 그냥 수료증 종이 한 장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했던지 제 아내인 이강옥 리더님은 저걸 잘 간직하셔서 이번에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 보입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2년이나 지난 저 수료증이 저희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아주 크게 변화시키는, 그때 이 그룹을 이끌고 계시는 현재 탑리더이신 권인근 리더님께서 탱화 강의를 하셨고, 탱화 강의를 하시면서 지금 고백이지만 조금 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졸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재미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뭐 잘 모르니까 뭐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양력으로 나와 있긴 한데 3월 1일 플래티늄이 되고, 그다음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죽성치했고, 현재는 다이아몬드 핀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저렇게 핀이 성취될 때마다 추가 수입으로, 현재 그때만 해도 이제 교사가 아메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메이를 하고 있었고, 저하고 제 아내가 부부 교사로 있으면서 추가 수입이 플래티늄이 되니까 한 그때만 해도 그때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받고 있는 월급이 두 사람 합쳐서 한 500만 원 정도 될 때예요. 500 정도 될 때인데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나오니까 이거 괜찮네 하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1년 더 지나니까 300만 원 정도 되는 사파이어가 됐습니다. 3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나오니까 저희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고 있었는데 300 정도의 추가 수입이 나오니까 이거 장난 아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에메랄드가 그 다음 해에 되니까 5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기니까 이때부터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받고 있는 월급에 에메랄드의 추가 수입을 합치니까 1000만 원도 넘는 돈이 생기면서 돈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그냥 뭐 재밌게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에 학교를 관두고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즐겁게 재밌게 아마 생활하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는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날에 이르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 비즈니스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하는 이유와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도와서 그분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도와가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만 드리고요. 그러면 이 숫자가 제가 이제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77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77이 무슨 뜻일까요? 하고 제가 혹시 한 번씩 이렇게 파트너들이 물어봅니다. 강의를 하면서 77하고 물으니까 혹시 뭐 사모님 사이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이즈가 77이 아니고 제 아내는 66입니다. 66. 그리고 뭐 또 77 하니까 연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77으로 보입니까? 전혀 아니죠. 저는 77이 아니고 현재 62입니다. 77이 이 정도 나이가 되는데, 자, 77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퀴즈가 아니고 한번 볼게요. 77은 제가 표현하고 있는 숫자는 77억 인구, 지구 인구를 말합니다. 지구에는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위험을 겪고 있지만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77억 가지의 삶, 77억 가지의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삶의 정도는 각기 다르지만 77억 가지의 삶이 있다는 말은 같은 삶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삶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거,
또 하고 싶은 거 뭐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어떻게 살 거냐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77억 가지의 삶이 있으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이 고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구에 초대된 나로서는 정말 소중한 내 인생인데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철학을 준비하셔야 되지 이것을 남 따라 부안해동 쏠려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으셔서는 안 됩니다. 비교해도 다릅니다. 세계 탑 클래스 1등이라고 해도 그 1등은 더 나은 사람에 반드시 밀립니다. 비교해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것, 의미 있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77억 가지의 삶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메이 얘기를 할 텐데 아메이 비즈니스 얘기를 하면서 왜 77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먼저 필요성입니다. 어떤 좋은 사업도 어떤 의미 있는 멋있는 것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안 한답니다. 뭐 젊은 세대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평양에 감사가 있었나?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먼저 선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레벨의 어떤 취미 생활을 갖고 어떤 집에서 살며 어느 정도 레벨의 차를 타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요트를 좋아하고 내 낚시를 좋아하고 나의 취미 생활은 무엇을 할 것이며 나의 운동, 취미 중에서 운동은 어떤 걸 할 것인가? 나는 탁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테니스를 좋아한다? 아니면 골프를 좋아한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아니면 집에서 그냥 빈둥거리며 별 운동 안 한다? 여러 가지 선택, 여러 영역의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는 각자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77억까지 삶 중에서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선택을 하셔야죠. 저희 친구 중에는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게 아니고 동생이 표현해 주는 방법에 의해서는 내용에 의하면 한 700억 정도의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저희들 만나면 내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친구는 아주 친합니다. 그랬더니 본인의 목표는 1000억대들 친구들과 자꾸 사귀니까 700억이니까 300억이 모자라는 겁니다. 300억이 모자라니까 내 없다 하고 나머지 우리가 보면 미친놈 같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삶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니까 그것을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그렇게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목표라서 나도 1000억 해야지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뿐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될 것 같고 아울러 시간도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써놨듯이 보이듯이 선택.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선택을 했다면 결정했다면 어느 정도의 수입과 어느 정도의 시간적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자, 결정이 되셨다면 이제부터 수단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런 수입을 마련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의 고민.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고민이겠죠. 제가 권해드릴 방법은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필요한 재정적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원래 아메이라고 하는 게 리치 디보스 제이벨 앤델 두 분의 창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지셨고 그 만들어진 게 지금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수단으로 활용해서 자기 인생에 아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 계획을 세우신 분들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60년 이상 진행되어 왔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소개를 여러분에게 받으셨고 또 아직 소개를 못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사업을 권유해 옵니다. 아메이 사업은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무자본, 자본이 필요 없습니다. 무자격,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되고 배운 것이 없어도 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노 리스크,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점포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대단한 머리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생필품을 쓸 수 있는 능력, 치약을 양치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죠. 화장지를 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필요 없으니 그 다음에 자격이 필요 없으니 쉽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업 이념이 나와 있는데요. 독자적인 자영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려가는 거죠. 자, 당신은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가 수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수입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살펴보겠죠. 야, 그거 돈 드는 일 아닙니까? 아니요. 돈 들이지 않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이란 어떤 거죠? 자본을 들여서 매출을 발생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사업이잖아요. 자본을 들여야 되는데 자본이 안 든다 하지. 그 다음에 그래도 매출을 증대시킨다는데 그렇게 매출을 올려가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깊이 있게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시작은 이렇게, 저희 장점은 최고의 기회이지만 자본이 필요 없고 자격을 논하지 않는다. 위험 부담이 없다. 왜? 투자한 게 없으니까 망할 염려가 없다. 그 왼쪽 그림은 이제 에이다 본사, 위쪽 그림은 에이다 본사의 전경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미국의 에이다에 있는 본사의 전경이고요. 그 밑에 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아티스트 사진, 몇 가지 사진을 제가 얹어봤습니다. 사진이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회사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이 회사는 최고의 DNB 선정 OA1을 받는 최고의 회사입니다. 던앤브래드스트리트라는 기업 신용도 평가 기관에서 5년 이내에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을 확률 1% 미만에게 부여하는 등급 OA1을 줍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현재 예측하기는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1. 얼마 성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의 사태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무디스의 등급이,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또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다든지 할 때에 이율이 높아지고 상당히 우리로서는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본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데 망하지 않은 아주 안정된 회사의 최고 등급이 OA1입니다. 그 OA1을 지금 이제 아메이가 받고 있다는 아주 최고의 기업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최상의 품질. 아메이 제품은 다 좋더라.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가 91년도 아메이가 들어와서 한 3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왔습니다. 30년 지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아메이 제품은 좋더라. 그저께 만난 친구도 치약은 정말 좋습니다. 골프장에 어저께 골프장에서 이글클럽 골프가 울산의 그 보라시시에서 매달 열립니다. 골프 이글 클럽에 이글들이 다이아몬드 이상분들 모여서 공을 치고 하는데 캐디 언니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물어서 우리는 퐁퐁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퐁퐁요? 이렇게 해서 아메입니다 했더니 좀 아메 알아요 하더니 미역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역은 정말 맛있어요. 하더니 저보고 미역 먹어봤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상, 그 진짜 저 진도에서 나온 거던데 정말 좋던데 이렇게 막 저한테 선전을 해서 예, 제가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역 진짜 좋던데 계속 가면서 이런 거는 최아사 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아메 얘기,
그리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먹어보라고 이제 뭐 얘기를 계속해서 그때 저하고 같은 조에 공을 치셨던 다이아몬드 이상분들이 많이 웃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또 치약도 진짜 좋던데요. 치약하고 미역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다른 것도 다 좋아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더 이상 대꾸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써본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상의 품질이라고 이미 30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아메이 제품은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은자를 도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제품은 좋다에 제품도 좋다에 도자로만 바뀌면 마케팅 플랜은 더 좋고 회사는 더 멋진 회사고 이념과 가치관은 더욱 좋고 이걸 아시면 정말 좋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 최고의 품질인 이유가 원료부터 아메이는 기본적으로 농장을 3개 이상 거대한 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최고의 엄청난 연구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석박사와 그다음에 거대한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철저히 재배된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소비자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공급합니다. 그래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의 최고의 원료를 사용해서 자 여러분 요리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요리를 잘하는 비결이 아주 요리 기술이 뛰어난 겁니까? 첫째 중요한 건 좋은 재료를 쓰는 거죠. 싱싱한 해산물을 쓰면 요리 못해도 맛있어요. 그죠? 그렇듯이 가장 최고의 최상의 원료를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제공받아서 밤낮 없이 연구에 미쳐 있는 연구가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제품입니다. 그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최상의 품질 그리고 최고의 회사 이런 최고의 마케팅 플랜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회사라는 거죠. 아메이는 환경에 위배되는 어떤 제품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료부터 마지막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폐기물 될 때까지 전체적으로 아메이는 풀라인으로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저희 같은 성공을 꿈꿔보는 사람들 기회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의 비즈니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주지 않은 기회를 우리가 받아서 열심히 비즈니스에서 자기의 소비자 클럽을 만들고 성공의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환경회사이기도 하지만 1989년인가 87년인가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은 환경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플랜은 사업은 연금성 수입이 있습니다. 매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 수입을 원하든 또 이렇게 더 많은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연금성 수입이라면 이 비즈니스의 결론은 2차, 3차에 연금 같은 수입을 받는 거죠. 건물주가 되든지 우리가 꿈이 보통 건물주가 많잖아요. 그 건물주가 받는 연금 같은 수입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을 따고 점수를 모아서 받는 100만 원 연금성 스포츠 선수들이 받는 수입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작가들이 글을 써서 받는 수입 아주 노래를 잘 불러서 계속 팔려나갈 때 받는 수입 이런 연금 같은 수입을 보통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즈니스는 그걸 가능하도록 플랜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보셔가지고 이 사업을 검토하실 때 1차 플랜만 검토하시면 1차 수익 구조, 1차 수입만 검토하시면 절대로 사업성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의 매력은 연금 수입인 2차, 3차에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수입이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 설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상속? 상속이란 뭐지? 이런 얘기를 아주 의아심을 품었었는데 제가 만드는 소비자 클럽에서 일어난 소비 매출은 수익이 창출되어서 그것을 내 자식에게 대대로 상속시켜 준다는 겁니다. 무형의 상품이 상속된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건물도 없는데
유가증권도 아닌데 어떻게 상속이 된다는 얘기야 하는 의심을 갖고 살폈더니 무형의 상품이지만 회원 번호가 그대로 상속되는 거죠. 그래서 제 딸도 지금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희의 회원 번호가 상속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연금 같은 수입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잘 알지만 그래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데 왜 상속받으면 되는데 왜 하고 물었더니 지금 건강하고 이런 거 운동하고 이런 거 관리하는 거 보니까 빨리 안 죽을 것 같다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또 앞으로 상속받으면 그룹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니?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룹을 이해하고 있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서로 파트너니까 평생 함께 할 동지고 파트너십이 이렇게 유지돼야 되니까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경험도 쌓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또 여행 보상 플랜이라든지 매년 주어지는 이렇게 여행, 해외여행과 가족과 함께 가는 거 또는 자녀와 함께 가는 거, 부부가 떠나는 거 이런 여행들이 줄비하게 보상 플랜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부부가 자녀와 함께 또는 부모님과 함께 가는 여행들이 주어진다면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주 공간상에 나 닮은 DNA는 걔밖에 없다는 거죠. 내 부모에게는 내가 자식이겠지만 또 우리 자식에게는 내가 부모이겠죠. 나 닮은 DNA, 나와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100%는 아니지만 50% 이상을 닮아 있는 그는 나의 자녀이죠, 자녀. 그래서 자녀와 함께 같이 여행을 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소중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는 일단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살펴보시기를 권장하고 오늘은 그거 말고 본 주제가 뭐 또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교직에 부부교사로 있었고 아까 보신다시피 자녀는 딸 하나였는데 먹고 살고 생계에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뭐 62세, 63세까지 있으면 31년의 연금을 교직 기간을 지나고 나면 250만에서 300만 원 정도 연금이 나오고 부부니까 한 500만 원 이상의 연금이 나오는 그런 안정된 교직에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 답답함이 있을 때 아메이가 왔었고 그걸 살펴보게 된 거죠. 제가 아메이를 선택했던 그 여기까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나열했었는데요. 이 일은 아메이 사업은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수입을 벌 수 있고 또 인쇄성 수입이 만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무한대의 수입이 창출될 수 있으므로 내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사업체를 일구고 키우면 내 꿈을 무한대로 키울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한정된 꿈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커져갈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사업을 첫 번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을 했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은 참 재밌었습니다. 왜 재밌냐면 제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일이잖아요. 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 공장의 공무원으로서 교원으로서 직장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받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은 제 일이, 제 사업이잖아요. 제가 책임지고 망하든 흥하든, 크게 만들든 작게 만들든 제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사업체를 키워가는 일,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만 오래 하시고 다른 사람의 꿈을 도와주는 일로 월급을 받아서 생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이란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제가 맛있는 이걸 누군가 다른 사람도 맛있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주 재밌는 일이었다는 점이고 세 번째로는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제가 교직을 택할 때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 일이라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교직을 택했듯이 이 일은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 인생이 좀 더 나아지도록 풍요로워지도록 도와줌으로써
보람을 갖고 나의 수입치도 늘어가는 일입니다. 정말 윈윈 비즈니스로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연금 같은 수입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누려 진정한 내가 꿈꾸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이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방법론을 찾아봐. 그럼 아메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무조건 성공하거나 무조건 돈이 되거나 뭐 시간의 자유가 오는 건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으로 우선 선택이 1번이겠지만 그 선택하고 이제 변화하고 방법론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아메이 사업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먼저 사업을 접하면 사람을 많이 이렇게 데려오면 되겠구나. 아, 그게 아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물건을 많이 팔아서 매출을 많이 올리면 되는구나. 이게 또 아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정확하게 복제 사업이고 복제의 생명은 통일성에 있고 그 통일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시스템이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메이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그룹들이 각자의 각 그룹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 나갑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그룹은 이글 드림 그룹입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진에 권인건, 윤영미 두 분의 탑 리더가 이끌고 계시는 이글 드림 그룹의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들은 비즈니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시다시피 텐코아와 너츠앤볼트 17가지 주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사이클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룹만이 자랑하는 성공 사이클이 있는데요. 두 분이 항상 앞서서 이렇게 우리들이 가려운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먼저 챙기셔서 저희들에게 또 연구하신 점을 알려드리고 해서 저희들은 아주 비즈니스를 좀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룹보다도 우위에 있고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성공자를 배출한 그룹이기도 합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룹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글 드림의 시스템을 배우는 거죠. 먼저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이글 드림 그룹의 아이템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글 드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소통의 방식 아이템이 있습니다. 나와 저 사람과의 소통의 방식에 무엇을 사용, 그 소통의 방식의 시스템의 아이템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나와 저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요리로 소통을 해보자. 아이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쿠키를 구워주는 방법, 쿠키의 종류가 이런 게 있고 그럼 요리하는 방법을 내가 습득하는 겁니다. 이걸 아이템 습득이라 하면 난 원래 요리를 못해. 난 요리를 안 좋아해. 그런 분은 요리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가 쿠키를 좋아하고 아이가 간식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면 준비하셔서 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런 아이템이죠. 또 나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건강을 매개체로 해서 건강 상식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을 터나가는 일이죠. 신뢰를 쌓아가고 관계를 키워가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미용에 관련된 아이템도 있고 이런 아이템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잘 배웠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실전을 경험하면서 경험치를 올려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쌓아가고 학습하신다면 누구나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론을 이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우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대화법과 소통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비즈니스 말고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여러분이나 저나 습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화 방법에 yes but 화법을 먼저 yes but 화법. 어떤 분이 말을 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뇌는 17대 1로 부정이 훨씬 더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얘기하면 부정이 싹 틉니다. 부정이 싹 트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기 먼저 던져버리면 상대는 기분이 나빠져서 나와 대화가 거칠어지고 단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면 우선 무조건 긍정, 좋은 생각이네,
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아메이 제품 좀 비싸더라. 가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비싸대요. 그러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아니, 발건 올라오죠. 안 비싼데. 모르고 하는 소리네.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렇지. 가격이 좀 세지. 그래, 좀 뭐 그렇게 싸진 않아. 라고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니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알고 보면 안 비싸라고부터 먼저 나간다면 상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비싸다는데 왜 안 비싸? 하고 전투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화법에서 반드시 but, yes 말고 yes but 화법으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아, 그 좋은 생각이네. 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그의 얘기, 의견을 들어주는 것. 두 번째, 논쟁에 빠지지 말자는 거죠. 설득 아닌 설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었다고 해서 상대를 설득시키고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빠져듭니다. 그럴수록 상대는 점점 더 옥죄게 되죠. 꽉꽉 째어서 실질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득 아닌 설명입니다. 이 비즈니스는 설명하고 선택은 그가 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스밭 화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득에 성공했다면 그것은 진 것이다. 자, 이기고 나오는 순간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다시는 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설득당하면 인간은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공격권을 넘기지 말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건 다음에 또 기회 날 때 얘기하고 다음은 이제 소통 방법을 얘기를 하죠. 자, 대화법을 예스밭 화법과 논쟁에 빠지지 말고 설명하는 것으로 항상 개념을 잡고 시작을 하신다면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소통 방법입니다. 사업은 경영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다. 사업은 우리가 생각하면 사업은 매출 올리고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은 회계장부입니다. 그 심리학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미묘한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을 이해하셔야 되죠. 그럼 뭐냐 하면 이성에 터치하지 마시고 감성에 터치하라는 얘기죠. 사람과 대화에서 감성에 터치하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미스터 트롯을 보지 않습니까? 미스터 트롯이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또 위안이 되고 재밌게 잘 봤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셨습니까? 뭐 임영웅입니까? 뭐 진또백입니까? 뭐 막걸리 한 잔입니까? 자, 이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의논했던 이유는 뭘까? 여러분은 마스터들이 갖고 있는 만큼의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히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누가 잘한다고 판정할 수 있는 판정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조건 그 사람이 뭔가 끌리고 그 사람의 과거의 스토리를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노래가 좋고 가슴에 와닿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팬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 때 소통법은 감성 터치를 우선하라. 그래서 저희 탑리더이신 윤영민 리더님께서는 십수년 전부터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마이 스토리, 마이 스토리, 마이 스토리를 강조하셨습니다. 터치, 터치, 터치. 나의 얘기를 하면서 상대의 감성을 터치하라는 얘기를 십수년 전부터 해왔지만 사실 우리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펴서 설득시키면 이해되는 줄 알고 비즈니스를 진행해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비즈니스를 잘 되고 못 되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프레임이라는 자기가 가진 세계에 갇히지 마시고 저희 딸의 카페 이름이 리프레임입니다. 저 밑에 써놨죠. 리프레임. 자기의 다시 재설계하라. 나를 재설계하라.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아까 점검하시고 재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법과 소통법을 인지하셨으면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맥락을 아까 습득한 대화법과 소통법을 이해하신다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단계잖아 라고 해도 여러분은 그 다단계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 맞아 한국아메이 한국아메이는 다단계로 등록되어 있어. 맞아 다단계에 대해서 좀 아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아이가 어려서 못한다 라고 해도 예스밭 화법으로 그렇지 아이가 어릴 때는 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말 중요할 때지 이렇게 답해줘야죠. 아이가 어리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 나중에 커서 아이만 끼고 있으면 네가 뭐 하겠나. 아이 아프다고 네가 회사 안 가나.
이런 식으로 밭부터 시작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 아는 사람이 없다 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북한에서 오신 분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서 북한에서 온 사람도 PT가 되어서 원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죠. 아는 사람이 없다 하면 그렇지 아는 사람이 니나 내나 뭐 별로 없잖아 나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니밖에 없다 니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예스의 얘기를 해가셔요. 말을 잘 못한다 하면 그래 니나는 뭐 참 말을 우리가 참 언변력이 없어 그지 라고 받아줘요. 너무 늦었다 해도 그래 참 늦은 것 같긴 해. 처음에 다들 좀 벌써 한참 하더라 그지. 성공 확률을 얘기하면 그래 확률을 벌써 많은 사람이 성공했고 확률도 얼마나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확률이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 다음 해야 안 되겠나 막차라도 타야 안 되겠나 이런 얘기가 예스 다음에 밭으로 나와야죠. 손해본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 그렇지 손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어차피 우리가 사업도 안 해봤으니까 자금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다 보면 또 큰 손해를 보기도 해. 비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좀 세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각 항목마다의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항목마다의 지식을 습득해 있어야 됩니다. 다단계가 어떤 것인지 아이가 어려서 못할 때는 어떻게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이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모든 항목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예스밭과 소통법의 감성을 터치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항목을 짚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얘기를 해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전하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내일 그의 머릿속에 기억으로 다시 떠오르고 남습니다. 결코 지금 하고 있는 거절은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내면적인 어떤 흔들림을 위장하고 숨기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현빈이 열심히 레벨 1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의 그 동상에서 내려온 장군하고 칼싸움하고 또 죽고 로그인 됐습니다.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 또 카페로 가서 또 칼 또 챙겨 아이템 가져와서 또 싸우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수십 번의 수백 번의 결국 실패를 통해서 1레벨을 통과하고 아이템을 확보하셨습니다. 자, 아이템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쿠키 요리를 굽는다. 열심히 태우고 부수고 무르고 엉터리로 계속 하다 보면 쿠키를 10판, 20판, 100판은 구워야 쿠키가 어느 정도 익혀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쿠키를 구울 수 있는 아이템을 확보한 거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띠디디디 레벨 2로 가면서 경험치가 올라갑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나 저나 경험치를 쌓아야죠. 현장에 가서 공부했던 내용으로 적용하고 시도해 봄으로써 경험을 쌓아가는 일을 해 나가게 돼요. 그래서 결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요즘에 새로운 학설은 행동을 바꿈으로써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도 합니다. 행동을 바꾸고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부정적인 얘기를 나누던 사람이 이쪽으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생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설이죠. 1970년대 대한민국의 많은 논문을 지배해왔던 환경 영향설. 환경이 어떤 생각을 들게 하고 그 습관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원하는 환경에 놓이게 하라. 나를 원하는 환경에. 매일 탑스타를 꿈꾸던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매일 레드카펫을 밟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으로 맞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 연예인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레드카펫을 밟는 준비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아까 말씀드려 있다면 여러분은 수단으로 아메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 수단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멋진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얼마 전에 본 나는 돌덩이라는 시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나는 돌덩이 뜨겁게 지져봐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버리는 섭리마저 거부하리. 살아남는 나. 나는 다야. 여러분 모두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서지고 아무리 깨지고 불에 지지고 해도 스스로 빛나는 우리 모두는 보석입니다. 이불 드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하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